30번 넘게 일자리를 구했는데 실패하고 하버드엔 10번이나 지원했지만 다 떨어지고 심지어 KFC 면접에선 지원자 중 유일하게 불합격. 네, 그런 엄청난 좌절을 겪은 사람이요. 근데 바로 세계적인 기업 알리바바를 만든 잭 마입니다. 네,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 보면서 이 평범했던 영어 교사가 어떻게 중국 최대의 전자상거래 제국을 이끌게 됐는지 그 놀라운 과정을 한번 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이게 그냥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실패를 어떻게 에너지로 삼을 수 있는지 그걸 진짜 잘 보여주는 사례 같아요. 자료 보니까 시작은 정말 평범했잖아요. 맞아요. 1964년에 항저우에서 넉넉하지 않은 환경에서 태어났고 대학 입시도 2번이나 떨어졌다고 하고요. 그렇죠. 근데 그 영어 공부 방식이 좀 인상 깊었어요. 그 호텔 앞에서 외국인들한테 무료로 가이드 해줬다는 거요? 네네, 매일 아침마다요. 이게 단순히 그냥 영어 배우려고 온 걸 넘어서 나중에 사업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쳤을 것 같거든요. 그 경험이 단순 언어학습 이상이었다는 거군요. 세상과 직접 부딪히고 소통하고 그런 건가요? 정확합니다.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또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 거래의 감각을 그때 익힌 거죠. 대가 없이도 가치를 주고 관계를 맺는 법이랄까요? 아하하. 이게 나중에 알리바바가 추구했던 그 중소기업과 소비자를 연결하는 철학의 어떤 밑바탕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. 그 수많은 거절 속에서도 계속 시도했던 태도, 그게 보이는 거죠. 근데 30번 넘게 입사 탈락, 하버드 10번 거절. 이건 진짜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주저앉았을 것 같은데요. 그러니까요. 뭐가 그를 계속 도전하게 했을까요? 자료들을 좀 종합해서 보면 실패를 그냥 끝이 아니라 그냥 과정으로 받아들인 것 같아요. 맞아요. 거절당하는 건 당연할 수도 있다. 하지만 목표는 포기 안 한다. 약간 이런 느낌. 네, 오히려 왜 안 됐을까 분석하고 다른 길을 찾아보는 그런 동력으로 삼은 것 같고요. 그래서 1995년에 미국 갔을 때 그 인터넷의 가능성을 딱 보고 망설임 없이 바로 뛰어들 수 있었던 거겠죠. 1999년 그 친구 17명이랑 작은 아파트에서 알리바바 시작했을 때요. 중소기업을 위한 전자상거래 플랫폼, 비전은 좋았는데 현실은 만만치 않았다고 하죠. 그렇죠. 그때 중국에서 온라인 비즈니스라는 것 자체가 되게 생소했잖아요. 주변 반응은 어땠을까요? 저거 되겠어? 이런 분위기? 거의 다 그랬죠. 인터넷으로 돈을 어떻게 벌어? 약간 이런 시선. 초기 자금 구하는 것도 진짜 힘들어서 투자자들한테 엄청 거절당했고요. 근데 잭 마는 그 비전이 확실했어요. 중국의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온라인으로 세계로 나갈 수 있게 돕겠다. 이 확신이 있었던 거죠. 그러다가 진짜 결정적인 순간이 오죠. 그 소프트뱅크 손정혜 회장. 네. 2천만 달러 투자. 이야, 여러 자료에서 이게 알리바바가 날아오르는 발판이 됐다고 하던데요. 이게 그냥 돈 이상의 의미가 있었던 거겠죠. 그럼요. 단순 자금 문제가 아니라 신뢰를 얻은 거죠. 국제적인 투자자가 우리 비전을 인정했다. 이런 상징성이 엄청 컸어요. 아하. 이게 나중에 이베이랑 경쟁할 때도 큰 힘이 돼요. 이베이는 그냥 자기네 글로벌 모델 그대로 밀어붙였는데 잭마는 아니야. 우린 중국 고객을 더 잘 알아야 해. 하면서 철저하게 현지화 전략을 썼거든요. 그 타오바오 무료 서비스 전략이 진짜 대표적인 예시네요. 그때로서는 정말 파격적이었을 텐데. 맞아요. 단기 수익은 좀 포기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시장을 잡겠다 이런 판단이었죠. 그리고 사용자들한테 편한 인터페이스, 또 알리페이라는 결제 시스템. 네, 알리페이. 이걸로 그냥 물건만 사고 파는 게 아니라 아예 그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하는 생태계를 만들어버린 거예요. 사용자들이 빠져나가기 어렵게요. 와, 진짜 전략적이네요. 결국 2014년에 뉴욕 증시에 상장하면서 그때 사상 최대 규모 IPO 250억 달러였죠. 네, 맞습니다. 그러면서 완전히 세계적인 기업, 또 세계적인 인물이 됐고요. 단순 부자 기업가를 넘어서 중국 젊은이들한테는 창업과 혁신의 아이콘 같은 존재가 된 거죠. 성공 스토리도 그렇지만 자료들 보면 그 인간적인 모습들도 좀 재밌어요. 그렇죠. 스스로 난 평범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. 네, 직원들이랑 막 춤도 추고 되게 유머러스하고 성공한 뒤에도 검소하게 살고 자녀한테 유산 안 물려주겠다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. 맞아요. 그런 모습들이 그의 어떤 리더십 철학하고도 연결되는 것 같네요. 끊임없이 배우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태도요. 네, 정리해보면 잭마의 이야기는 진짜 끊임없는 실패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자기 비전을 향해 나아간 그런 끈기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. 세상이 외면해도 자기 길을 만들어서
결국 세계를 연결했죠. 네. 그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실패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. 여러분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어려움들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? 잭마가 이런 말을 했잖아요. 오늘은 힘들고 내일은 더 힘들 수 있다. 하지만 모레는 아름다울 것이다. 지금 당장 힘든 것 너머에 있는 그 가능성을 믿는 태도. 네. 어쩌면 그게 우리 각자의 삶에서 정말 예상치 못한 변화를 가져다 줄 수도 있지 않을까요? 좋은 질문을 던져주셨네요.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.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.